고구려 평양 내지는 집안에 있는 벽화하고 이 보존 상태가 전혀 다른 거죠. 아주 선명한 안료의 색깔이 남아있는, 색감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에서의 벽화들을 오바스네기 씨가 그렸기 때문에 학술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죠. 고적 조사 결과는 보고서로 만들어졌다. 특히 정식적인 보고서 이외에 조선 고적 도읍이라는 사진집이 발간됐는데 일권에는 조선 총독의 휘호까지 남길 정도였다. 이 사진집에는 낭낭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일제가 고적 조사 사업을 하며 촬영한 우리의 문화재가 실려 있는데 건축물에서 그림, 도자기, 불교 미술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문화재가 실려 있다. 조선 고적 도읍은 1915년부터 35년까지 모두 15건이 발간됐다. 일제의 학자들은 고적 조사 사업이 일본이 조선에 베푼 문화적 치적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패전 후 고적조사에 참가했던 한 학자는 조선 고문화연구가 자신들에 의해 개척되고 완성됐다며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그러나 일제가 실시한 고적조사의 목적이 조선의 고문화연구 개척에 있지 않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집중적 발굴을 실시한 경상남도의 가야고분 발굴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였다. 그것은 임나 일본부의 근거를 찾는 것이었다. 이것은 조선 총독이었던 미나미지로 총독이 당시 그 임나일본부의 중요한 유적으로 생각되는 고령의 대가야 왕궁지에 와서 임나 대가야 공성지라는 이러한 어떤 시호를 남겨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아마 그들의 특히 가야 지역의 조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선 고적도보의 제1권은 평양지역 고분 발굴 사진과 유물로 시작하고 있다. 강제병합 이전부터 시작된 평양지역 고분에서는 눈에 띄는 유물이 출토됐는데 그것은 한나라에서 만든 청동 거울이었다. 낭낭의 유물이었다. 1910년, 11년 아주 간헐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만 역시 이 조사 성과가 괜찮았습니다. 똑같이 이 거울이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결과들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1916년에 고적 조사와 관련된 총독부의 기본 전략이 수립되고 이루어지는 첫 해 사업으로 낭낭 유적이 이 선두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가 아주 낭낭 유적을 식민사관과 연결시키기 위한 전략이 1909년과 1916년 사이에 수립되었다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암시하는 부분입니다. 낭낭 지역의 발굴을 통해 낭낭이란 명문이 새겨진 벽돌과 봉리가 발견되면서 일제는 한반도 타율성론의 근거로 활용하게 된다. 공식적으로는 1916년에 시작돼 패전 바로 전에 이르기까지 일제의 조선 고적 조사 사업은 계속됐습니다. 일제의 관학자들은 발굴에서 보고서 작성, 그리고 보존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고문화 연구가 자신들의 손에 의해 시작되고 완성됐다고 말합니다. 조선 고적 조사 사업에 있어 모든 문화재의 발굴은 총독부의 관리하에 이루어졌습니다. 또 발굴되는 모든 유물은 총독부에 귀속돼야 합니다. 그것이 총독부 스스로 세운 원칙이었습니다. 조선의 유물은 조선에 둔다는 것이었죠. 원래 고고학의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식민 통치 정당성의 증거를 찾기 위한 발굴. 그래서 학문적인 연구보다는 유물 발굴 그 자체가 목적이었던 조선 고적 조사 사업은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925년 도쿄 제국대학은 평양 서감리에서 낭낭시대의 고분 발굴을 시작한다. 발굴을 맡은 곳은 도쿄 제국대학 문학부로 일본 대학이 직접 조선으로 나가 고분 발굴을 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발굴을 지휘한 사람은 바로 일본 역사학계 실력자 도쿄대 교수 구로이타 카츠미였다. 명목은 관동 대지진으로 당시 이제 관동 대지진 이전에 일본으로 이제 반출되어서 그들이 대학에서 제국대학에서 특히 수업 교재로 쓰고 있던 이 고고 유물들이 대개 이제 훼손되는 그 결과를 맞이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명목은 구로이타 카츠미가 새로 이 고고학 내지는 이 한국 고대사 연구와 관련된 이 고고 자료들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구로이타는 군을 동원해 비행기를 띄울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일본 총독부 관료들과 학자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진인데 여기 계신 분이 조선 총독입니다. 조선 총독까지 시찰 나온 평양 서감리 205호 발굴 사진은 낭낭 지역 발굴이 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했던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러나 총독부가 처음부터 이 발굴을 찬성한 것은 아니었다. 여기에 대해서 총독부가 반대를 하죠. 반대를. 원래 이제 조선에서의 고적조사는 총독부가 주관해서 해야 되는데 소위 내지에 있는 대학이 관여해서는 곤란하다라는 반대의 입장을 거칩니다만 결국은 실력자인 이 구로이타 카츠미를 이기지 못하죠. 동경제국대학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총독부는 회의를 열어 발굴을 허가하는데 몇 가지 조건을 붙이게 된다. 그중 하나가 발굴 유물에 관한 것이었다. 발굴 유물은 도쿄대가 가져가는데 총독부가 지정하는 중복되는 유물에 한한다는 것이었다. 발굴이 끝나고 도쿄대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발굴 유물 전체를 일본의 학교로 반출한다. 도쿄대가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자 유물 반환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유물 반환 문제는 당시 신문에 날 정도였고 구로이타는 연구 후 반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다. 그리고 5년 후 보고서가 나왔지만 서감리 유물은 85년이 지나도록 반환되지 않고 있다. 서감리 205호 유물들은 최근 우리 학자들의 조사로 그 모습을 드러냈을 뿐이다. 이것도 공분인가 보죠? 예, 요게 가장 큰 걸로 추측되는 고분인데요. 예, 직경이 한 68m 정도 되는 68m. 예, 정말 대형 고분군에 속하는 고분 중에 하나입니다. 조선의 고분들은 한 몫을 잡으려는 도굴꾼들의 목표가 됐다. 창녕의 가야 고분들에는 아직도 도굴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여기 보이는 돌이 석실의 흔적인가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1910년대 후반 창녕의 고분 중에 도굴이 되지 않은 것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라는 것이 일본 학자들의 고백이다. 청와대 흙량이 엄청 많은 곳으로 뚫었거든요. 1925년 평양 지역을 촬영한 항공 사진에는 구멍이 뚫린 봉분들이 보인다. 도굴의 흔적들이다. 관학자들의 조사에서 아주 화려한 유물들, 중국제의 거울, 그 다음에 중국제의 칠기들, 그 다음에 중국제의 귀금속들, 이러한 것들이 출토된다는 것들이 입소문을 타고 혹 여기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비싸게 팔렸다는 사실들이 민간에 흐르고 하면서 일본에서 건너온 사람들, 그 다음에 고렉타들, 그리고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 낭랑고분의 도굴에 열중하게 되는 대도굴 시대를 겪게 됩니다. 그게 1920년대 초반의 상황이죠. 당시의 일본 학자들은 도굴의 원인을 고적조사 사업이라고 스스로 고백한다.
낭낭 지역의 경우 세키노 다다시의 발굴 이후